자, 여러분, 인터넷에서 진시황을 검색해보면 죄다 이런 배불뚝이 아저씨 사진뿐이죠. 만화 킹덤을 제외하면 가상의 이미지라도 진시황의 젊은 날 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진시황은 12살부터 49살까지 무려 37년간을 제위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통일군주 진시황으로 불리는 것은 이 40대 뿐이죠. 이러한 심술궂은 배불뚝이 독재자 아저씨 이미지는 사실 이때 정도나 어울릴 법하고, 이 앞쪽 진황 영정의 이미지가 비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시황의 재위 기간을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1단계 즉위 이후 권력 장악까지 대략 10대, 2단계 부국 강병 및 통일 준비 시기 대략 20대, 3단계 실제 천하 통일 과정 시기 6나라를 정복하는 거죠. 대략 30대. 자, 이때까지는 아직 진황 영정 혹은 진황 정이고요. 마지막 4단계가 천하 통일 이후의 진시황제입니다. 대략 40대죠. 이렇게 4단계로 된 진시황 재위 기간을 말년의 이미지 하나만 비정해서 생각하다 보면 기억 혹은 개념의 틀이 잘 잡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키핏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각각의 진시황 이미지를 창작 혹은 차용해봤고요. 이번 정규 영상 10편의 중하편에서는 앞에 3단계, 즉 진시황 이전의 진황 영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여기를 살짝만 잡고 지나갈게요. 아까 장평대전은 기원전 260년에 있었던 전쟁이고, 그런데 당시 조나라에는 진나라 소양왕의 손잡벌인 영이인이라는 사람이 볼모로 가 있었어요. 참고로 주나라가 희씨 집안이듯이 진나라는 영씨입니다. 그래서 아까 혜문왕이 영사, 그리고 소양왕이 영직, 그리고 진시황이 영정 인 거고, 여기에 볼모로 있던 순위 낮은 왕자가 영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소양왕의 손자이고 태자인 안국군의 아들이긴 한데 서자인데다가 순위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분이었는데, 이 조나라의 거상 여부리가 영이인을 알아보고 킹메이커로 만들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엄청난 정치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의 애첩이었다 라고 전해지던 조희를 영이인하고 결혼시키고 진나라로 탈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진나라로 간 영이인은 자기 입지가 약하잖아요. 태자인 아버지 안국군의 정실 부인 화양 부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양 부인의 핵심 라인이 되는데, 심지어는 영이인은 화양 부인의 양자가 돼서 이름도 자초가 됩니다. 화양 부인이 초나라 출신이라서 이 초나라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때쯤에서 소양왕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이 영이인 영자초는 정실 부인의 아들이니까 순식간에 태자로 순위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국군이 왕이 되자마자 3일 만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인이 왕이 됐는데, 이 영이인 영자초 장양왕도 3년 만에 또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인의 아들이던 영정이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는데, 이 어린 왕이 바로 진시황인 거죠. 아직은 천하통일 전이니까 진황정, 진황영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편 진황영정은 12살부터 22살까지는 자기 아버지의 킹메이커였던 여불위의 사실상 섭정을 받게 되고요. 진시황 얘기로 제일 많이 나온 건 조희, 조태후 얘기잖아요. 조태후가 여불위와 사통을 했다가 여불위가 환관 노예를 붙여줘서 그 노예와 조태후 사이에 아이를 낳아서 나중에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거를 진압을 했다. 그리고 진압을 하고 나서 여부리 세력도 다 숙청하고 결국엔 22살에 모든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여부리도 자결하게 만들고 모든 권력을 거머쥐었다 까지가 진왕 영정 스토리의 1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권력투쟁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한 거는 이미 앞에 150년 동안 잘 상을 차려놓은 걸 숟가락만 얹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일의 초석을 앞에서 닦아놓은 것도 맞고 다른 6개 나라들을 굉장히 약화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특정 두 나라가 전쟁을 했을 적에 그 전쟁을 이기는 것하고 상대 나라를 멸망시키는 건 얘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고작 9년 10년 만에 나머지 6개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거는 진시황 혹은 진나라의 세력 자체를 절대 가볍게 볼 건 아니고요. 우선 생각보다 나라의 제도는 상황 때부터 이미 정비되어 오고 있었고, 외교라든가 전쟁도 이미 기틀을 닦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영정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영정이 굉장히 잘했다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객경입니다. 객경이 뭐냐면, 진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의 뛰어난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을 나라의 중요한 공직 고문으로 썼어요. 사실은 이사 같은 경우도 초나라 출신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한 나라에서 들여온 정국이라는 스파이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들이 들고 일어나서 축갱령이라고 해가지고 손님들 다 쫓아내자 라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기서 초나라 출신의 인재였던 이사가 아주 유명한 간축객서라는 글을 진왕 영정에게 올립니다. 태사는 한 줌의 흙도 사용하지 않아 그 높이를 이루었고
황하는 한 줄기의 시냇물도 가리지 않아 그 깊이를 이루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명문이라서 한자 공부한 분들한테도 많이 교재로 쓰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축객령에 간한다는 뜻이죠. 진왕 영정이 그래도 귀가 트인 사람이었나봐요. 이걸 딱 받아들여서 축객령을 취소하고 오히려 객경을 더 확장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이는 누구였냐면 피진책이라는 게 있어요. 진나라 바로 옆에 한나라에서 진나라를 무리한 토목공사로 필요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피진책이라고 하는데, 이 일환으로 정국이라는 사람을 진나라에 보냅니다. 진나라의 경수와 낙수를 연결하는 운하를 파도록 사주를 했는데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축객령이 나오게 된 건데, 이 정국이란 사람이 진왕 영정에게 왕께서 나를 죽이면 당장의 이익은 될 수 있으나 나를 살려두고 이 운하를 완성하면 더욱더 진나라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단판을 지어서 정말 살려줬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시황 때 그런 독재적인 이미지랑 좀 다르죠. 이때는 영정이 귀가 열려있는 야심찬 젊은 왕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성된 운하가 정국거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파촉 지역뿐 아니라 관중평원도 생산성을 엄청 강화했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통일전쟁에서 계속적으로 큰 군사를 거병할 수 있었던 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국거의 거는 수레거가 아니라 개울거자입니다. 한편 무기도 새로 개발을 했어요. 유럽의 석궁처럼 노궁이란 게 있습니다. 동물 심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누워가지고 탁 쏘면은 화살이 무려 400m나 날아갈 수 있었다고 하죠. 보통 이 시대만 해도 웬만한 무기들을 다 수제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는 부품을 표준화했습니다. 마치 요새 반도체 산업처럼. 그래서 언제든 무기 조달이나 수리가 쉽게 이루어지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간에 알려진 거와 달리 전국시대가 철기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 주력군은 오히려 청동기를 많이 썼다고 그러죠. 근데 청동기 검이 품질이 좋아서 그 당시 초기 철기시대에 웬만한 조악한 철기 정도는 다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마용에 있는 군인들도 철기보다는 청동기 디자인의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진시황은 젊은 시절에 안 그래도 강한 진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선대의 마지막 수건사업 천하통일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230년, 진왕 영정의 나이 29세 때입니다.